태국전 이후 축구 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처참한 결과에 축구 대표팀의 분위기는 쑥대밭입니다. 믿기지 않은 결과에 축구 팬들의 마음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22위, 태국은 피파 랭킹 101위로 두 팀 간의 순위 격차는 무려 80계단 차이가 납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치른 경기를 1대1로 비겼다는 것에 팬들은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을 대체할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황선홍의 가장 큰 실수는 이 선수를 너무 과소평가해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태국전 이후 해외 언론에서 연일 극찬을 받는 선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도 아닌 이 선수 YT뉴스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에서 양팀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것은 기존 대표팀에서 12명이 명단에서 탈락하고 9명이 새롭게 승선한 황선홍고에서 누가 선발로 나설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주민규라 말하며 그가 보여준 활약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한국을 많이 분석했을 것이 분명한 태국 매체들은 주민규 대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규는 황선홍 감독이 말했듯이 리그에서 3년간 50골 이상을 넣은 선수이며 이런 선수는 리그 역사상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몇몇 전문가들은 주민규의 단점은 스피드가 느리다는 것이지만 그가 가진 장점이 손흥민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이강인이 합류했던 그때의 시너지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 막판 높은 위치에 있던 주민규에게 연결된 공을 원터치로 손흥민에게 내주고 그걸 받아 손흥민이 45m 단독 환상 드리블을 선보입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저런 터치를 아시안컵에서 원톱으로 나섰던 조규성이나 오영규는 보여준 적이 없다. 발밑이 부드럽지가 않아서 저런 첫 번째 터치가 나오지 않는 것인데 주민규는 그동안 한국 대표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계에 매우 능한 원톱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중앙으로 내려와 좀 더 움직여주면서 이재성과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황선홍 감독님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런 플레이는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주민규의 공을 무척 자연스럽게 받는데 주는 사람이 공을 잘 줘야 저렇게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보기엔 쉬워 보여도 손흥민이 뛰는 속도와 방향을 예측해야 하는데 이번 훈련에서 잠깐의 호흡을 맞춰본 터라 서로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저런 플레이는 주민규의 수준과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더 놀라운 장면은 그 이후인데 자신보다 손흥민이 더 빠른 속도를 보이자 재빨리 진행 방향에서 뒤로 빠지며 손흥민의 진로를 확보해준다. 아마 조규성, 오영규는 손흥민 앞에서 뛰면서 공을 달라고 하거나 진로를 방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규는 이날 경기에서 최전방에 있으면서도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는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역습 상황에서도 주민규는 상대 수비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을 받는데 이런 움직임이 그의 퀄리티를 말해준다고 말하며 조규성, 오영규가 손흥민에게 연계를 해줄 때 오프사이드에 걸려 기회를 날려버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도 주민규는 자신에게 오는 공을 상대방 수비수들을 등을 지며 동료들이 슛할 수 있는 공간과 타이밍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동작은 조규성과 오영규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이타적인 연계 플레이에 능한 스트라이커가 손흥민과 짝을 이룬다면 이강인을 대체하는 그 이상의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과 맥락을 같이 하는 한 게시글이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많은 또 다른 팬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 팬은 황선홍의 가장 큰 실수는 주민규를 교체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주민규를 끝까지 뛰게 했어야 한다며 조규성은 이미 아시안컵에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거 벤투가 폼이 떨어져서 그리스 리그에서조차 출전을 못하는 황의조를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톱으로 고집스럽게 기용했을 때의 느낌이 황선홍 물씬 풍긴다고 말했습니다. 전반 후반 손흥민의 결정적 찬스가 아쉽게 골대를 벗어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만들어낸 주역은 주민규, 손흥민 그리고 이재성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점 패스부터 봐야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태국이 완전히 내려앉아 템백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김민재는 이곳에 있는 이재성에게 빠른 침투 패스를 넣어주고 이것을 원터치로 뒤쪽으로 내주는데 이때 주민규는 완전히 태국 수비수들이 커버하고 있는 지역 안쪽에 혼자 고립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조규성이나 오영규였다면 자신이 공을 잡고 돌아서서
슛을 하려고 했을 것이지만 주민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때 공을 준 이재성과 주변에 있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이 통통 튀면서 주민규의 첫 터치가 좀 길어지자 주변 태국 수비수들은 주민규를 에워싸서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민규 주변으로 수비가 몰리자 이재성과 손흥민 쪽에 공간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주민규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뒤에서 돌아가는 손흥민에게 공을 감각적으로 연결하고 이 공을 손흥민이 이곳에 있는 이재성에게 원터치로 공을 내주자 주변에 있는 태국 수비수 5명은 이재성을 에워싸려고 시도하는데 손흥민은 이재성 쪽으로 수비수들이 집중되자 이곳에 빈 공간이 난다는 것을 알고 이쪽으로 뛰고 이재성은 손흥민과 절친이며 어렸을 때부터 호흡을 맞춘 사이라 손흥민이 이곳으로 뛸 것을 예측하고 바로 공을 내주며 완벽한 노마크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으려면 이런 연계가 좋은 주민규를 계속해서 끝까지 기용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원톱의 역사상 저렇게 발밑이 부드럽고 연계가 좋은 선수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며 거기에 이타적 이기까지 한데 주민규가 몇 살만 더 어렸다면 EPL 스카우터들이 주목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도 주민규의 장점이 드러난다고 말하며 황인범이 중거리 슛을 하는데 주민규는 이 상황에서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말하며 세컨볼을 잡으러 들어가는 주민규의 움직임이 탁월했지만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아 볼이 불규칙으로 튀어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백승호나 이재성 그리고 손흥민까지 중거리 슛이 좋기 때문에 저런 슛을 한 뒤에 따라 들어가는 주민규의 저런 움직임은 완전히 내려앉은 상대팀에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황선홍이 주민규와 이재성을 빼버리고 조규성을 넣고 나머지 선수들을 조규성의 머리를 겨냥한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들로 추가 교체를 단행해 좋은 흐름 속에 태국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대한민국 공격의 중심인 손흥민을 미끼처럼 사용한 것이 패착이라고 분석해 많은 팬들로부터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태국전에서는 주민규 선수를 지금보다 더욱 폭넓고 오랜 시간 기용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에서의 태국전은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원정 경기에서 부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화끈한 승리로 축구 팬들에게 그동안에 쌓인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댓글은 YT뉴스 제작진의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합니다. 항상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항상 귀담아 듣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YT뉴스였습니다.